저는 제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고 떨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즉시 그에게 쏠렸습니다. 마치 그 문장이 그곳에서는 금기어라도 되는 듯이 말입니다. 낡은 운동화에 헌 티셔츠를 입고 머리가 약간 헝클어진 10살 소년이 서울에서 가장 값비싼 금융빌딩의 VIP 구역에 있는 유리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성인들은 마치 올해 최고의 농담을 들은 것처럼 비웃었습니다. 소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담당 직원에게 곧바로 시선을 고정한 채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잔액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여기 제 비밀번호와 신분증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댓글에 시청하시는 도시와 나라를 남겨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시 테이블 건너편에 최지훈 부장에게로 돌아갑니다. 말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를 한 키 큰 남자가 억지로 지은 미소를 띠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소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길을 잃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너요?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고 싶다고? 무슨 계좌? 꼬마야, 내 돼지 저금통에 모은 잔돈으로 만든 학급 저축 계좌라도 되니? 주변의 몇몇 사람들은 이미 웃기 시작했습니다. 악의적인 웃음,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웃음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값비싼 주스잔을 들고 옆에 있는 여자에게 속삭였습니다. 분명 청소 아주머니 아들일 거야. 법의 허점을 이용해 여기에 들어와서 자신이 뭐라도 되는 양을 쓰대는군. 더 큰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작지만 단호한 손이 투명한 플라스틱 파일처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계좌번호, 원본 서류, 그리고 접근 위임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 계좌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 개설하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는 이제 이 계좌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에 분위기가 잠시 숙연해졌지만 여전히 오만함이 공기를 지배했습니다. 부장은 비웃듯이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꼬마야, 여기는 전용 구역이야. 일반 계좌는 아래층에서 취급하지. 여기는 수십억 원을 움직이는 상위 투자자들만을 위한 곳이지. 아직 비디오 게임이나 하는 어린애들을 위한 곳이 아니야. 소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부장을 침착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 상황을 알고 있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잔액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주스 마시던 남자 옆에 서 있던 여자는 웃음을 참으며 남편의 팔을 살짝 쳤습니다. 여보, 이거 찍어요. 분명히 바이럴 될 거예요. 그 사이에 경비원이 소년을 침입자처럼 끌어내기 위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일처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마치 신성한 물건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돌아가시는 즉시 여기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지 않고는 가지 않을 겁니다. 웃음이 2초 동안 멈췄습니다. 단 2초 동안. 그때 뒤편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줘. 꼬마 백만장자야. 내 성이 뭐야? 상속자? 소녀는 침착하게 턱을 들고 공격적인 기색 없이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김민준. 그 흔하고 평범한 성씨는 더 많은 조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씨? 부장은 웃으며 되풀이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데 여기는 잡지에 나올 만한 성씨만 허용된단다, 꼬마야. 학교 출석부에서나 나올 법한 이름이 아니라 소년을 제외한 모두가 다시 웃었습니다. 그는 모욕당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 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해 주시겠어요? 그게 제가 필요한 전부입니다. 부장은 비스듬히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고집하니 내가 확인해 주지. 아이들한테 주는 보너스라도 있을지 모르잖아. 즉석에서 모인 구경꾼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부장이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을 때 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장이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시 입력해 보았습니다.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그곳에 발을 들인 이후 처음으로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부장은 숨이 막히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어렵게 삼켰습니다. 꼬마야, 내 할아버지가 대체 누구시니? 소년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를 한 번도 비웃지 않으신 유일한 분입니다. 부장은 마치 모니터에 불가능한 것이 표시된 것처럼 몇 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마우스를 손으로 치고 키보드를 뽑았다 다시 연결하고 얼굴이 창백해진 채 의자를 뒤로 살짝 밀어냈습니다.
손님들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알아차리고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까 주스를 마시던 남자가 물었습니다. 잔액이 얼만데? 100만 원의 상품권 정도겠지. 누군가 더 많은 웃음을 유발하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뭔가 잘못된 것, 이상한 것, 그곳에 누구도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부장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내부 시스템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소녀는 10살짜리 아이에게는 예상치 못한 태도로 침착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옆문으로 향하며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는 직원 한 명을 불러 속삭였습니다. 따라와. 지금 이걸 봐야 해.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투명한 플라스틱 파일철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추억 때문에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시키신 대로 했어요. 이 일에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소년을 조롱하지 않고 사람들은 호기심만 느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꼬마야, 왜 혼자 오려고 했니? 내 엄마는 네가 여기 온 걸 아시니? 소녀는 죄책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오늘 온 것을 모르십니다. 저는 기다리고 싶었지만 할아버지께 돌아가시는 즉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머니는 감동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돈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잔액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돈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봐야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듣는 모든 사람의 의식에 돌처럼 박혔습니다. 그 사이에 특수회의실 안에서 부장은 숨이 막힐 듯 빠르게 지점장으로 보이는 나이든 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부장은 떨면서 모니터를 돌려 소리쳤습니다. 불가능해요. 이건 분명 시스템 오류입니다. 오류가 없어? 지점장은 3번 확인한 후 대답했습니다. 이 계좌는 법원 명령에 따라 10년 동안 봉인되어 있었고 미성년 상속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두려움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았고 금액은 부장이 땀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지점장은 거의 믿기지 않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당좌 계좌가 아닙니다. 이건 개인 자산, 국제투자펀드 자산, 예치된 부동산 계좌입니다. 일반적인 은행 잔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청난 재산의 합법적인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부장은 자신이 이전에 했던 말에 부끄러워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침묵이 계속되었고 그때 손님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봐, 꼬마야, 이 계좌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알고 있니? 소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소도 짓지 않았고 눈도 빛나지 않았으며 탐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할아버지께서 잠들기 전에 어젯밤에 말씀하신 것만 압니다. 돈이 풍족할 때는 마음이 더 커져야 한다고요. 몇몇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부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지한 얼굴, 공손한 태도, 그리고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민준군, 잠시 저와 함께 특수회의실로 가 주시겠습니까? 특수회의실이라고요? 누군가 아이에게라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부장은 모두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를 비웃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이 아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민주는 파일철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는 즉시 발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저와 함께 들어가셔도 되나요? 부장은 비꼬는 기색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은 어디 계신가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일하고 계셔서 오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속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지점장이 부장 뒤에서 진지하고 공손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저희가 민준군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세상은 할아버지께서 원하셨던 대로 민준군을 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좋아요,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걸어갔습니다. 회의실 유리문이 그의 뒤로 닫혔고 그곳에 누구도 그 아이가 그저 숫자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특수회의실은 밝은 나무 테이블,
의자 2개, 켜진 조명, 그리고 은행 내부 시스템에 연결된 모니터가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화려함은 없었지만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부장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몇 분 전에 그가 들어왔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밖에 있는 누구도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소리도, 숨소리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지점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민준 군, 여기 앉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겁니다. 소녀는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허공에 매달린 채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는 투명한 플라스틱 파일철을 마치 보물처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남은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파일철 안에는 지점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군을 매우 사랑했던 분의 문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분의 소원을 이행하는 날입니다. 민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몇 초 동안 숨을 참았습니다. 혹시 제 할아버지를 아시나요? 그는 눈에 희망을 담아 물었습니다. 지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우연히 남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준은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의 영웅이자 안식처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호화로운 집이나 고급차, 값비싼 시계는 없었지만 그분의 말씀, 명예, 그리고 평온한 눈빛은 있었습니다. 파일철을 열어봐도 될까요? 부장이 허락을 구하며 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장은 조심스럽게 파일철을 열고 3가지 물건을 꺼냈습니다. 3번 접힌 공식 문서 1장, 손으로 쓴 편지 1통, 작은 금색 열쇠 하나. 민준은 편지를 보자마자 가슴 깊은 곳에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도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옷장 속 메모, 냉장고에 붙은 기도문, 베개 밑에 숨겨둔 희망에 대한 시에 적힌 바로 그 필체였습니다. 원하시면 읽어보세요.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민준은 두 손으로 편지를 들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자에게. 네가 이걸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울지 마라. 나는 내 삶의 마지막 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이제 나는 네가 나의 부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네가 누구인지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라. 세상은 돈으로 가치를 재려한다. 나는 내 인격으로 내 가치를 빚다. 내 돈이 크다면 내 마음은 더욱 커져야 한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읽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는 멸시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너는 숨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너는 내 자신의 길을 결정하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 무언가를 남겼지만 진정한 가치는 금액에 있는 것이 아니다. 편지는 소년의 손에서 떨렸습니다. 지점장은 기다렸고 그러고 나서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군, 이제 시스템에 접근해야 합니다. 네. 소년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장은 계좌번호, 접근 코드, 법적 승인을 입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의 전체 이름을 입력하고 민준의 출생 증명서를 포함한 승인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이 로딩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파일만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다양한 자산 코드, 펀드, 거래 날짜가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상속인에게 인계된 후에 최종 잔액 합계라는 마지막 줄이 나타났습니다. 회색 막대가 나타났지만 숫자는 여전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명령을 기다리며 부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민준 군에게 공개하기 전에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소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민준 군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민준 군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나요? 민준은 약간 망설였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점장은 소년을 관찰하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하나 남았습니다. 성인 가족의 참석 없이 지금 당장 잔액을 확인하고 싶다는 구두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신하세요? 민준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편지를 바라보고 금색 열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금 묻지 않으면 다시는 용기를 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답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부장이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통합자산이라는 2 단어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일련의 숫자들이 로딩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총액이 나타나기 직전에 시스템이 깜빡였고 모든 것이 1초 동안 멈췄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민준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숫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렸고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열어! 나 그 아이와 얘기해야 해!
지점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누구시죠?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거의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엄마예요. 아이 혼자 보게 하지 말아주세요. 문이 두 번째로 호출되었을 때 경첩에서 거의 떨어져 나갈 뻔했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그녀의 목소리는 수킬로미터를 달려온 것처럼 떨렸습니다. 지점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부장에게 신호를 보낸 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인 박수민 씨가 숨을 헐떡이며 눈물을 흘리는 얼굴에 앞치마를 아직 두른 채 뛰어들어왔습니다. 마치 하던 일을 중간에 멈추고 온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묶은 머리는 그녀가 옷을 제대로 입을 시간조차 없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달려가 수년 동안 잃어버렸던 사람을 찾은 것처럼 세게 안아주었습니다. 민준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필사적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괜찮아요. 그녀는 아이의 어깨를 잡고 보이지 않는 상처를 찾는 것처럼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혼자 이걸 보면 안 돼. 이해 못하니? 지점장이 침착하게 개입하려고 했습니다. 수민 씨, 따님은 안전합니다. 저희는 절차를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아이는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기신 것을 알지만 당신들은 나머지를 몰라요. 아이가 짊어진 무게를 모릅니다. 민주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저를 무섭게 만들고 있어요. 수민 씨는 눈을 비비며 진정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약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마치 발밑에 바닥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앉아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 숫자를 보기 전에 내가 10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것을 알아야 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더 일찍 말해줬을 것을. 지점장은 존중의 의미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민주는 혼란스러웠고 불안했습니다. 엄마, 뭐가 그렇게 심각해요? 수민 씨는 테이블 위에 있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때가 되기 전에 아이가 열지 못하게 했던 바로 그 편지. 그녀 자신도 감히 완전히 읽지 못했던 바로 그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돈만 남기신 게 아니야.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수민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용기를 내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책임과 위험도 남기셨어. 그리고 나는 평생 너를 그것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했어. 민주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위험이요? 수민 씨는 마른 침을 어렵게 삼켰습니다. 민준아, 네가 아빠 없이 자란 이유가 이 돈과 관련이 있어.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지어 에어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이 천천히 테이블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수민 씨,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수민 씨는 심장을 붙잡으려는 듯 가슴을 문질렀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는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 즉 민준이 할아버지가 정말로 가진 것을 알게 된 후 사라졌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요? 어떻게? 수민 씨는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겉보기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손자에게 남겼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 지점장은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 이상입니다. 그는 단언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끝나지 않은 문제의 청산입니다. 민주는 편지 위에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가 그냥 떠났다고,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가족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왜 저에게 말씀해주지 않았어요?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어린 시절을 갖기를 바랐기 때문이야, 아들아. 그게 전부야. 나는 네가 네 아빠처럼 항상 뒤를 돌아보며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 지점장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수민 씨, 이것이 수민 씨에게도 위험을 수반하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상상하는 금액이라면 네,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이가 혼자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민주는 절반만 로딩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숫자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잠에서 깨어나려는 괴물 같았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저는 봐야 해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기셨어요. 저를 믿으셨어요. 도망칠 수 없어요. 수민 씨는 부드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알아, 아들아.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야. 그 후 지점장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수민 씨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부장은 화면에 다가가 마지막 버튼 위에 커서를 놓았습니다.
민준군, 제가 클릭하면 총액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확신하세요? 소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부장이 클릭했습니다. 화면은 끝없이 늘어나는 엄청난 숫자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민 씨는 놀라움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반쯤 열려있던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고 얼굴이 겁에 질린 키 큰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멈춰! 잔액을 보여주지 마! 수민 씨는 천천히 돌아섰고 그녀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게 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민주는 앞에 서 있는 남자가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점장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장은 여전히 키보드 근처에 손을 둔 채 굳어버렸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다시 숨을 쉬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두려움에 창백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오랫동안 달려온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의 얇은 턱수염은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수수한 옷차림은 그가 에어컨, 대리석, 자동문으로 가득 찬 이 장소에 어울리지 않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모든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잔액을 보여주지 마세요. 그는 이제 더 낮은 목소리로 거의 필사적인 간청처럼 되풀이했습니다. 민주는 얼어붙었고 몸은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익숙한 무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수민 씨는 가슴에 손을 얹고 바닥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럴 수가. 그녀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남자는 먼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다음에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불편한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그들만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남자가 천천히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또 한 걸음, 그리고 아이로부터 세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민준아, 그는 거의 울면서 물었습니다. 아이는 마른 침을 어렵게 삼켰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수민 씨는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에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남자는 1초 동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수년 동안 지니고 있던 고통을 참는 것처럼 말입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네 아빠니까. 민주는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땅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붙잡을 무언가를 찾았지만 자신의 두려움만을 발견했습니다. 아빠, 그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마치 그 단어가 낯선 것처럼 말입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아들아. 한 번도. 네가 그렇게 믿고 자랐다는 것을 알지만 사실이 아니야. 수민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점장은 걱정스러운 듯 경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장은 컴퓨터를 꺼야 할지 아니면 누군가를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주는 분노, 안도감, 호기심, 불신, 그리움, 심지어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리워할 수 있는지조차 모른 채 모든 것을 한꺼번에 느꼈습니다. 그는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만약 아빠가 제 아빠라면 왜 사라지셨어요? 남자는 그 질문이 가슴을 꿰뚫는 것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나는 위협을 받았어. 머물 수 없었어.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단다. 내 할아버지도 아셨어.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 돈은 선물이 아니야. 그것이 위험의 이유였어. 수민 씨는 뺨을 닫고 마침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었어야죠. 우리는 함께 이 문제에 맞섰어야 했어요. 그녀는 상처받은 듯 말했지만 증오는 없었습니다. 그는 충격받은 얼굴로 그녀에게 돌아섰습니다. 돌아오려고 했어, 수민아. 수년 동안 안전한 방법을 찾았지만 결코 찾을 수 없었지.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분을 찾으러 갔을 때였고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는 다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온 것은 잔액이 공개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야. 그 숫자가 나타나면 위험한 사람들이 그 주인을 찾을 수 있어. 나는 내 아이가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위험에 직면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민주는 눈물을 참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그저 잔액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는 거의 속삭이듯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준아, 그 잔액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어. 지금 정말로 중요한 유일한 것은 진실뿐이야. 아이는 움직이지 않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딩바는 그 자리에 멈춰 있었고 그는 그곳에 어떤 성인도 감히 내릴 수 없는 결정 앞에서
혼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점장이 직업적으로 행동하려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김성호 씨, 만약 민준 군의 아버지시라면 저희는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잔액 확인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중단하시겠습니까?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아버지 자신을 포함하여 모두가 아이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민준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민 씨는 눈물을 닦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돈을 선택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네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선택해야 해. 아이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화면을 바라보고 그리고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저는 모든 것을 듣고 싶어요. 처음부터 비밀 없는 모든 진실을요. 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는 의자를 당겨 아들 앞에 앉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기도 전에 문이 다시 열리고 정장 차림의 검은 가방을 든 진지한 표정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적절한 때에 온 것 같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즉시 돌아섰습니다. 여자는 단호한 걸음으로 들어섰고 두려움이나 놀라움을 보이지 않는 직설적인 시선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인생을 바꾸는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처럼 어려운 순간들을 처리하는 데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밖에 두고 오려는 듯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강지영입니다. 저는 민준 군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부터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움에 즉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동요한 듯 마른 침을 어렵게 삼켰습니다. 변호사는 주변을 몇 초 동안 관찰하며 모든 것을 평가했습니다. 로딩이 멈춘 컴퓨터 화면, 모두의 긴장된 표정, 그리고 찬바람처럼 느껴지는 공기 속의 긴장감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군이 잔액 접근을 시작했다는 내부 시스템 알림을 받았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최종 공개 전에 다음 지침을 지금 읽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장은 혼란스러워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저희는 아직 데이터 확인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유언은 은행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미 공식화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만 들으면 됩니다. 민주는 호기심에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머지가 또 있나요? 강지영 변호사는 파일철을 열고 두꺼운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오래되어 보였지만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네, 민준 군. 할아버지께서는 돈 이상의 것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은 설명을 남기셨고 이것은 민준 군이 처음으로 잔액을 확인하려고 할 때만 읽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장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도 자신이 틀렸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그는 약간 떨면서 불렀습니다. 이걸 지금 해야 한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녀는 그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시아버지의 명령이셨고 그분은 이유 없이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민주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 여자가 수년 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의 열쇠라고 느꼈습니다. 소녀는 의자를 당겨 천천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것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에서 손으로 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필체는 단호하고 아름다웠으며 깔끔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께서 며칠 동안 자신이 할 말을 연습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지를 펼치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자에게, 네가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너는 이미 자랐고 내 균형을 찾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숫자에 앞서 너는 내 역사를 알아야 한다. 진실은 너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구하기 위해 숨겨졌던 것이다. 민주는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아버지가 사라졌을 때 그는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미행당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는 위험한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었다. 그들의 것이 아닌 돈의 비밀번호. 그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멀리 떠났다. 그들이 그를 미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를 구한 것이다. 이 때문에 어머니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는 단호한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확인되고 있다면 이제 진실이 드러나기에 충분히 안전하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민준아, 돈이 선물이 아니다. 이것은 아무도 우리 가족의 소유를 파괴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이다.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제 내 손자야, 잘 들어라. 이 돈은 네가 최종적으로 선택할 때만 인계될 것이다. 그렇다. 두 가지 선택이 있으며 지금부터 내 삶이 어떻게 될지는 너만이 결정할 수 있다.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요?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진지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자가 되거나 가난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너무 위험해서 만지기조차 두려운 것처럼 그것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민준군의 결정은 돈 이상의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선택 사항이 무엇인지 공개하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은행 시스템에 저장해둔 마지막 녹화물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부장은 마른 침을 어렵게 삼켰습니다. 녹화물이요? 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민준군이 모두 참석해야만 재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처럼 말입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운명을 통제하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변호사는 부장에게 돌아섰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파일을 열어주세요. 유언 비디오, 최종 단계.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고 깊고 느리고 감정이 실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듣고 있다면 앉아라. 내가 말하려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화면은 몇 초 동안 완전히 검게 변했습니다. 민주는 심장을 진정시키려는 듯 다리 사이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묻을 수 없는 과거에 직면하는 것처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범한 옷차림으로 단순한 의자에 앉아 계셨고 값비싼 시계도 뒤에 호화로운 집도 없었습니다. 오직 희미한 빛만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사진보다 말랐지만 진실이 가득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가진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그 순간을 살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다면 내 손자는 진실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고 내 아들은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마른 침을 어렵게 삼켰습니다. 목소리는 분노 없이 소리 지름 없이 계속되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누구도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한 적이 없다.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더 많은 것이 파괴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미 그것을 보았다. 내 아들아, 네가 잘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나는 네가 보호받기를 기도했지만 결코 우리처럼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너는 다르다. 너는 이 가족의 좋은 부분이고 그러므로 너만이 선택할 수 있다. 어머니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진 채 떨었고 상처 입은 자존심으로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손에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뒤에 코드가 있는 작은 카드였습니다. 이 카드는 마지막 금고를 열어줄 것이다. 그 안에는 내 결정이 담긴 봉투가 있다. 하지만 먼저 네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잘 들어야 한다. 그는 천천히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처럼 손가락 하나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 너는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너는 어린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겠지만 다시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다가오려고 할 것이고 너를 이용하고 너를 속일 것이다. 너는 돈을 얻고 평화를 잃을 수도 있다. 두 번째 선택. 돈은 비밀리에 투자될 것이다. 너는 21세가 되었을 때만 접근할 수 있지만 보호, 감독, 그리고 성인으로서의 성숙함을 가지고 네가 쉬운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말이다. 모든 것은 합법적이고 안전하다. 민주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다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세 번째 선택. 너는 돈을 거부할 수 있다. 그것은 이 유산이 가져온 모든 것으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우리 가족의 실수와 그들의 것이 아닌 것을 항상 감시하는 시선으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 가지 선택, 쉬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옆으로 돌아섰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선택하기 전에 결코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 내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한다.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는 패배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차 안에 앉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야위었고 지친 눈으로 두려움의 주위를 둘러보며 빠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언젠가 이걸 보게 된다면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해. 나는 그들이 내 할아버지의 돈을 훔치기 위해 나를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사라진 거야.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해 사라졌단다.
그들이 그날 말한 것은 내가 사라지거나 너희를 파괴할 것이라는 것이었어. 나는 너를 내 삶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을 선택했어.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에 갈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정말로 흐느꼈습니다. 아이는 혼자서 눈물을 참으려고 헛되이 애쓰며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끝을 맺었습니다. 내가 언젠가 나를 용서해 준다면 나는 어떤 재산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둔 것이다. 화면이 검게 변했고 방은 침묵에 잠겼으며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장이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이 물었습니다. 민준 군,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아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작아 보였지만 내면은 매우 컸습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준 군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민준은 테이블 위에 손을 얹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눈을 감았습니다. 방은 이전보다 더 작게 느껴졌습니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매 순간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은 몇 초 동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자신 안에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성인이 아니었고 학위도 없었으며 기업가도 조언자도 아니었지만 많은 성인들이 잃어버린 무언가, 즉 양심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부장, 아버지, 어머니는 마치 대법원장 앞에 있는 것처럼 기다렸습니다. 제가 말해도 될까요? 아이는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결정은 민준 군에게 달려 있습니다. 민준은 먼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분노나 비난이 아니라 아직 알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왔을 때 저는 돈을 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모두가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돈을 가진 사람만이 중요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에 한 번도 자신의 아들을 명확하게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돈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뿐이라는 것을 이해해요. 그리고 저는 아직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될지도 아직 몰라요. 그는 변호사에게 그리고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그 돈을 갖는다면 사람들은 저를 사려고 하고 저를 따르려고 하고 저를 다르게 대할 거예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표적이 될 거예요. 그는 성인의 침착함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먼저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요. 아름답고 진심 어린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장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래서 민준군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선택을 선택합니다. 투자하고 숨기고 보호하는 것이요. 저는 성인의 성숙함을 가질 때만 관여할 겁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바로잡으며 감동한 듯 보였습니다. 그것은 매우 현명한 결정입니다, 민준군. 하지만 아이는 계속해서 어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조언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빨리 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무도 부양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배우고 싶어요. 평범한 친구들을 사귀고 놀고 실수하고 사람들이 제 미소를 사려고 하지 않는 곳에서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도감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손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요청이 있어요. 모두가 그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돈의 일부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부장이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민준군? 그리고 그는 아이의 순수함과 천년을 산 사람의 지혜로 대답했습니다. 결코 기회를 얻지 못한 다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요. 배고픈 채 잠드는 아이들,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들,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는 아이들, 자신이 패배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위해서요.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속으로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셔야 했습니다. 10살짜리 소년 민주는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돈의 일부가 보이지 않게 태어난 아이들에게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삶의 시작에서 혼자 있을 자격은 없으니까요. 아무도 사진을 찍지 않았고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으며 아무도 비디오를 녹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은행이 본 가장 아름다운 날 중 하나로 기억에 새겨졌습니다. 변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몇 퍼센트를 기부하고 싶으신가요? 그는 진심 어린 단순함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바꿀 만큼 충분히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내기에는 충분하지 않게요. 그리고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어린 천재에게는 그것이 훌륭했을 것입니다. 사업가에게는 전략적이었을 것입니다. 상처 입은 성인에게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이에게는 단순했습니다. 부장은 노트북을 닫고 조용히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민준군은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엇의 설립자요? 부장은 작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김덕만 나눔 재단 김덕만 쉐어링 파운데이션이요.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재단입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그를 다치게 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감정적인 유배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천천히 다가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실로 인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인생에서 누구에게도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단다. 민주는 돈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안았고 그것은 어떤 금고보다 더 가치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났을 때 은행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몇 분 전에 긴장감, 두려움, 스캔들에 대한 기대가 지배했던 그곳과 더 이상 같은 장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느껴지는 것은 오직 존경심뿐이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아이의 선함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마치 다시는 그의 아이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곳에서든 집에서든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밖은 시원한 저녁이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새로운 장을 위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 오래된 공기를 청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뭐 좀 먹으러 갈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몇 초 동안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는 떡볶이, 김밥, 따뜻한 우유, 아이스크림, 아이가 진심으로 원할 모든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의 안에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나중에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먼저 집에 가고 싶어요. 두 부모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안함 없이 서두름 없이 오직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에 탔습니다. 도시는 같은 도시였지만 다르게 보였습니다. 차가 집 앞문 앞에 멈췄을 때 아버지는 시동을 끄고 아들에게 돌아섰습니다. 아들아, 내게 사과해야 할 것이 있단다. 민주는 침착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사과요? 남자는 용기를 찾는데 몇 초가 걸렸고 그 결과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내가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고 네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묻는 것을 잊었단다. 어머니는 감정을 억누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주는 10살답지 않은 성숙함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들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지쳤지만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낸 무게였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시작된 이후 열려있던 할아버지의 상자를 들었습니다. 안에는 은행 서류 외에도 어린 시절의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낯선 아이 옆에 할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상자 바닥에서 더 작은 봉투가 떨어졌고 민주는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는 민준에게 모든 것의 가치를 이해했을 때만 읽어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편지가 오늘이 정확히 어떤 날인지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습니다. 필체는 영혼으로 쓴 것처럼 단호했고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의 작은 민준아, 네가 이것을 읽는다면 네가 삶이 소유물 이상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뜻이다. 돈이 네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아무도 살 수 없는 것을 지킬 줄 알 때만 그것을 사용해라. 인격, 용기, 그리고 연민. 민주는 몇 초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종이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겁게 느껴질 때 움켜쥐는 손보다 돕는 마음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말들은 마치 할아버지께서 바로 옆에 앉아 계신 것처럼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더 강조된 문장이 있었습니다. 부후는 도구일 뿐이다. 진정한 백만장자는 자신이 누구를 위해 사는지 아는 사람이다. 아이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미소가 아니라 내면의 미소였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고 마치 미래를 금고에 보관하는 것처럼 편지를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빈 종이 한 장을 꺼내 앉아 쓰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1. 나의 첫 번째 임무. 우리 도시 근처에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기. 다음으로 그는 썼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볼 것이다. 민주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용해지고 싶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처음으로 다투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누가 옳은지 경쟁하지 않고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고 수치심이나 두려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방에서 나왔을 때 아버지는 거의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니 아들아? 민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아빠. 뭐니? 공책, 연필, 그리고 저를 믿어줄 누군가요. 아버지는 마른 침을 어렵게 삼켰습니다. 너는 이미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가족도 있단다. 민준이 다가와 공책을 테이블 위에 놓고 말했습니다. 저는 큰 것을 시작하고 싶지만 먼저 작은 것부터요. 저는 온 세상을 돕기 전에 한 아이를 돕고 싶어요. 아빠가 첫 번째 아이를 찾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는 눈물을 참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네가 찾는 모든 아이를 돕겠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는 마침내 자신이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방금 아들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소리 지름도 뛰어다님도 없었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분위기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린 것은 처음이었고 그냥 들어와 말하는 대신 물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민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빠. 남자는 천천히 들어와 안에 무언가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게 무언가를 가져왔단다.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그것은 단순하고 검은색의 새 배낭이었고 값비싼 브랜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누군가를 도우러 갈 때를 위한 것이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모든 임무에는 배낭이 필요하지. 민주는 그것을 등에 메고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슈퍼히어로처럼 보이네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보이는 게 아니야. 너는 슈퍼히어로란다. 어머니가 곧이어 아침 식사가 차려진 테이블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수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토스트, 과일, 따뜻한 코코아, 그리고 중앙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부문은 우리가 느끼는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이다. 민주는 읽고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러 나가고 싶어요. 두 부모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전에 민주는 복도로 가서 활짝 웃는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삶을 이해했던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그는 액자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명예롭게 해드릴게요. 그들이 거리로 나섰을 때 세상은 더 넓고 더 생생하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걷는 동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 첫 번째 아이를 어떻게 찾을 거니? 민주는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올바른 곳을 보면 삶이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도시공원에서 작은 소녀가 찢어진 교복을 입고 낡은 공책을 무릎에 얹은 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듯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지만 연필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안녕, 잘 지내니?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관심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숙제를 하려고 하는데 연필이 없고 오늘은 아무도 집에 없어서 집에 갈 수 없어요. 민주는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감각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을 드라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감했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에 처음으로 넣은 물건을 배낭에서 꺼냈습니다. 연필, 지우개, 연필깎이가 들어있는 새 필통이었습니다. 이거야. 이제 숙제를 끝낼 수 있어. 그는 말했습니다. 소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두 손으로 그것을 잡았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물론이지.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민주는 단호하고 성인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민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도 도와주렴.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아들이 되어가는 그 남자 때문에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다, 민준아. 너는 그저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구나. 너는 세상이 결코 잊지 않을 누군가가 되기 위해 태어났구나. 민주는 얼굴에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돈은 하루가 끝날 때 누군가가 더 잘 잠들도록 도울 때만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누군가는 더 잘 잠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는 돈이 아이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돈의 의미를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공책으로 돌아가 표지에 역사가 된 유산 프로젝트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첫 줄에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선함을 배가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는 공책을 닫고
펜을 옆에 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떠나기 전에 3가지를 해주세요. 댓글에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써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에 더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